여러분, 혹시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거나 밥을 거부한 적 있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다면 사랑하는 양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아픈 걸 티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신호가 있을 땐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 고양이도 평소보다 화장실에서 오래 머무르길래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변비 증상이 진행된 지 좀 됐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병이 심각해질 수 있고 결국 큰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도 힘들고 집사의 지갑도 탈탈 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가 힘들 때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양이 건강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배변 배뇨 시 힘들어하는 모습.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아픈 신호를 무조건 의심해봐야 해요. 사람도 배변에 문제가 생기면 끙끙 앓듯이 특히 아픈 티를 안 내는 고양이에게는 꼭 관심을 가져 아픈 부분이 없는지 체크할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는 변비나 방광염, 요로결석 등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힘을 주는 모습이 보이고 오랫동안 배변 배뇨가 안 된다면 변비나 방광염일 수 있어요. 또한 평소엔 조용히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울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경우, 통증을 느끼는 거니 방광염, 결석, 변비 등 다양한 질환을 의심해봐야 해요. 특히 수컷 고양이 같은 경우에 오줌을 못 누고 계속 시도만 한다면 응급 상황일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혈류나 피가 섞인 설사를 할 때에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변이나 대변의 색 형태의 변화를 잘 관찰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래의 선택도 중요해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벤토나이트 모래는 고양이들이 선호하지만 벤토나이트 모래 정말 괜찮을까요? 벤토나이트 모래는 자연에서 채취한 점토 소재의 성분으로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배변 배뇨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모래를 쓰는 게 좋을까요? 고양이의 건강을 지켜주려면 밝은 색 천연 모래인 두부모래나 카사바 모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변색도 쉽게 확인 가능하고 호흡기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신호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고양이도 해당되나요? 화장실에서 오래 머문다, 힘을 준다, 소변을 못 본다. 이 세 가지는 변비, 방광염, 요로결석 의심, 특히 혈뇨가 보인다면 응급 상황, 바로 병원 가보세요. 그렇다면 배변 문제뿐만 아니라 이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고양이가 밥을 거부할 때인데요. 고양이가 밥을 먹을 때 아픈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니라 건강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이런 행동이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아요. 평소 잘 먹던 고양이가 사료를 거부하거나 몇 끼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면 소화기 문제, 치통, 신장 질환 등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해요. 특히 24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지방간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고양이가 밥을 거부하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또한 한쪽으로 씹거나 사료를 자주 흘리는 경우에는 치통이 있을 경우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요. 가까운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을 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사료를 자주 흘리고 밥을 거부하는데 이유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바로 항상 사용하는 반려동물 식기인데요. 또한 사료를 흘리거나 밥을 거부하는 이유가 식기의 높이와 형태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밥그릇이 너무 낮거나 깊으면 고양이가 불편함을 느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죠.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요. 고양이의 신체 크기에 맞는 식기를 사용해야 해요. 특히 각도 조절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식기를 선택하면 고양이가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식기를 체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먹은 후 구토를 하거나 입을 헹구듯 하는 행위가 보인다면 위장 문제이거나 식도염이 있을 수 있어요. 헤어볼과 식사 구토는 다르게 생겼으니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병원에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알려드린 고양이의 위험 신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배변 배뇨의 문제, 오래 머물거나 힘을 준다, 혈뇨 시 응급 상황, 밥 거부와 사료를 흘리는 경우, 치통, 신장 문제, 지방간 위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 심각한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세 번째, 고양이의 털 상태 변화와 과도한 그루밍입니다. 하루에 반 이상 그루밍 단장을 하는 우리 고양이가 갑자기 그루밍을 안 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하게 되는지 유심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상적인 고양이 털의 상태는 윤기가 나고 부드러우며 털갈이 시즌을 제외하면 과도하게 털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나 털이 푸석해지거나 특정 부위를 계속 핥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다면 단순한 그루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루밍을 하지 않아 푸석푸석해지는 경우 영양 부족이나 피부 문제 가능성이 높고 털이 기름지고 엉키는 경우에는 호르몬과 피부 트러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빗질을 하며 털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영양 보충을 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특정 부위만 털이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알레르기나 피부병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루밍 특정 부위에 따라 질병 증상이 다르니 이런 경우에는 자주 핥는 부위의 붉은 반점이나 상처를 확인해 주시고 피부에 냄새가 나거나 염증 반응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오늘은 고양이가 힘들 때 보내는 간절한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고양이는 아파도 티를 잘 내지 않기에 일상에서 사소한 행동만 잘 살펴봐도 건강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우리 집 냥이를 잘 케어해주시고 있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우리 냥이들 집사님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작은 변화도 꼭 챙겨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화장실에서 힘을 줄 경우 변비, 방광염, 요로결석 의심. 두 번째, 밥을 거부할 경우 치통, 신장질환, 지방간 위험. 세 번째, 털이 푸석하거나 과도한 그루밍을 할 경우 영양 부족, 피부병 가능성. 여러분, 혹시 우리 집 고양이도 이런 행동한 적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